이제 이번 6월 시험을 봤어요. 일단 여기에 대한 총평을 좀 하고 시작합시다. 시험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 시험은요,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시험이 맞아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1차 모평입니다. 지금 오답률이 몇 퍼센트까지 나온다고 얘기해요? 2%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1%까지 나온다. 지금 메가스터디 기준으로는 1%까지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재작년 수능의 1등급이 7.83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달에, 작년 6월 달, 딱 1년 전이죠. 7.62였어요. 4.37, 4.71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번 올해 3월 달이 약 8%였어요. 지금 몇 퍼센트 얘기하고 있다고요? 약 2%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2%가 있었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언제냐면 작년 3월이 1.98이었어요. 작년 3월이 1.98였으니까 여러분들 1년 선배들이 작년에 좀 실력이 전체적으로 하락한 것도 있었고 3월달 모의고사가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봐봐요. 이 시험을 바탕으로 출제를 한 거였어. 근데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작년 3학년 아이들이 아직 영어의 준비가 좀 안 된 상태에서 봐서 이때 처음으로 2%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6월 달에 7.6%로 올라가죠? 여러분, 이때랑 별 차이가 없어요. 난이도에. 시험 난이도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재수생들이 들어왔고 이때 시험을 못 본 애들이 각성한 거예요. 그래서 7.62%로 올라갑니다. 문제는 작년 6월 시험 보고 나서 그분이 대노하셨어요. 그래서 랄랄랄랄랄라 해가지고 이제 킬러 문항을 없애라고 얘기했어요. 킬러 문항을 없애라고 하고 이때 오답률 81% 문제가 그 킬러 문항으로 선정이 되면서 이런 문장을 어떻게 우리가 공교육에서 할 수 있어? 이런 문제를 출제하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9월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킬러 문항이 없애지고 출제되는 그 문제는 당연히 쉽게 내겠어요? 어렵게 내겠어요? 쉽게 낼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역대급으로 어렵게 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오답률이 83% 문제가 등장합니다. 81% 문제가 사라지고 83% 문제가 등장했는데 얘는 킬러 문항인데 얘는 킬러 문항이 아니래요. 자, 그런데 작년 9월 문제가 제가 작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작년 6월 시험 끝나고 나서 킬러 문항 그 사태를 치르고 나서 9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9월 문제가 좋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작년 9월 문제가 진짜 좋았습니다. 작년 9월 문제가 역대급으로 좋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수능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난이도가 거의 비슷하죠. 자, 그럼 작년 수능은 되게 어렵다고 해요. 역대급 어렵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절대평가 이후로 가장 어려웠던 수능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번 3월 달에 시험을 치렀는데 어때요? 굉장히 쉬웠죠. 8%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니, 이 시험을 바탕으로 냈다고 하는데 이 시험이 엄청 쉬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번 3월 시험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몇 번 얘기했죠. 수능으로 6월 달에 훨씬 어려울 것이다.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렵게 나온 게 여러분들 잘못이냐? 그렇지 않아요. 일부 여러분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얘는 시험을 잘못 낸 겁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느냐? 자, 보세요. 두 번째, 기존의 출제 패턴을 무시한 출제와 복수 정답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 29번 어법 문제 능동수동 있죠.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3번이고 이게 5번이었거든. to 다음에 동사원형 쓸 건지 to 다음에 ing를 쓸 건지는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언제 나왔냐면 2019년에 나왔어요. 지금은 2024년이죠. 그런데 2019년 이때 나왔을 때 뭐였냐면 수거였어. come, close, to ing라고 하는 수거에서 나왔지 이렇게 to 동사를 쓸 건지 to ing를 쓸 건지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거에서 한번 출제가 됐지 수능에서는 30년 동안 나온 적이 없어요. 능동수동을 물어보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요. 최근에 내가 기억하는 최근 15년 동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시험 치르고 나면 항상 EBS 뉴스라고 하는 유튜브를 보거든요. 그게 이제 EBS 출제한 사람들이 하는 유튜브야. 거기서 오늘 출제에 대한 방식을 얘기하거든. 이 능동수동을 낸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뭐라 그러냐면 오랫동안 출제하지 않아서 이제 낼 때가 돼서 냈대. 야, 이게 무슨 여드름이냐? 야, 오랫동안 안 나와서 내는 게 말이야, 방구야. 여러분, 오랫동안 안 나오는 건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출이라고 하는 건 기출 문제를 우리가 왜 풀어요? 그동안 나왔던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내가 그럼 이렇게 대비를 해야지 해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푸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나왔던 걸 안 내고 15년 만에 아니 거의 20년 만에 능동수동이 나오고 그게 답이라는 게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럼 여태까지 나왔던 능동수동이 그러면 안 중요한 문법이 아니라 능동수동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법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능동수동이 나올 차례가 안 됐던 거예요. 안 중요한 문법이라고. 근데 그걸 냈어요. 굉장히 지엽적인 출제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신 시험에나 나올 문제가 나왔다. 라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있어요. 능동수동 문제를 어디서 냈을까? 왜 얘들이 갑자기 냈지를 내가 100번 양보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스친 생각이 있어요. 능동수동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언제 나왔냐면 2023년 고2 6월 모의고사에 29번 문법 문제에 나왔는데 그때 그게 능동수동을 물어보는 게 답이었습니다. 자, 2023년 고2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작년 고2 6월 모의고사에 능동수동이 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성북에서 얘기를 했더니만 성북학님하고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는 6월 모의고사를 안 봤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안 보는 분위기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난 그것도 놀랬어요. 원래 369, 11은 거의 저쪽 강남이나 이쪽은 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경기도권은 보는데 여러분들이 안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년 2학년 6월 모의고사 때 능동수동이 나왔어요. 그때 그게 답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래서 이제는 제가 뭘 해야 되냐면 그동안 몇 년 동안 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범위에 걸쳐서 넓은 범위에 걸쳐서 출제된 어법을 싹 다 정리를 해드려야 될 필요성이 생겼어요. 즉 여러분들의 학습량이 늘어날 것 같아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31번 선택지 여러분 스토리지가 있고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선택지를 읽어보셨으면 메시지를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가 답이라는 걸 받아들이실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얘기 해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대치동에서 살았어요. 조기 교육을 쩔게 받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이미 고등학교 과정을 다 끝냈어요. 뭐 대치동이들 다 그렇잖아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볼 때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모두 수능 통틀어서 딱 6개 틀렸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모든 시험을 거의 다 맞았어요. 영어 시험을. 그리고 수능 문제도 다 맞았습니다. 저 31번 이번에 틀렸습니다. 저 이번에 31번 틀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모의고사가 나오면 답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답을 체크해 놓고 문제를 풀어요. 저는 어차피 그걸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푸는 거니까. 근데 모평 문제는 답이 바로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풀어. 31번을 푸는데 답이 스토리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3번을 못 봤어. 그래서 3번을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답을 2번을 찍었어. 그리고 무조건 답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나중에 답이 나와서 답을 맞춰보는데 내가 틀린 거야. 나는 무슨 뭐 홀수형, 짝수형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이렇게 봤더니 아니더라고. 그리고 3번을 보니까 맞아. 얘가 답이야. 인정. 얘가 답인 건 알겠어. 근데 얘가 왜 답이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물론 31번 자체가 가장 올바른 답을 고르시오니까 가장 올바른 건 맞아. 그런데 스토리지를 저장한 것, 저장된 것이라고 보게 되면 저장되어 있는 것은 결국 메시지니까 맞아. 그래서 내가 오늘 챗GPT에 돌려봤어. 이거를 선생님들끼리 의견이 분분해. 챗GPT 돌려봤어. 둘 다 답이 된대. 물론 더 많이 되는 건 이게 맞아. 맞는데 얘가 안 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시험 치르고 나서 다음 날 일산에서 제가 해설 강의 찍었거든요. 해설 강의 찍을 때 얘기했어요. 제가 이거는 복수 정답 가능성이 있다. 이건 3번이 하나라고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만약에 이게 수능 문제였으면 2번, 3번 복수 정답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얘는. 그 다음 36번 A, C, B. 여러분 A로 시작되는 게 수능 30년 동안 몇 번 있었다고요? 한 번도 없어요. 수능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평은 딱 한 번 있었어요. 이번에 두 번째가 된 거예요. 그 어려운 걸 했습니다. 요 문제들은 좀 구렸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하면 33번 문제 좀 더 구렸습니다. 환경하고 주관적 경험 나오는 문제 있죠. 그 문제 좀 구렸어요. 그 네 문제는 좀 구렸고요. 나머지 문제는 수준이 높았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좀 이따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출제 패턴을 좀 무시한 것들이 보인다. 그 다음 어려워진 단어와 추상적 지문. 그리고 여러분 콤마가 유난히 많은 거 혹시 느꼈어요? 콤마 유난히 많았습니다. 칠판에 있는 이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이냐면 당구장 표시하고 있지 않은 단어들이었어요. 당구장 표시하고 알려주는 단어가 있고 이 단어는 어려운 단어이고 알려주는 단어가 있잖아. 그거 말고
요런 단어들이 나왔었는데 요 단어들 여러분 아는 단어들이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여기 있는 단어들의 요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 4개의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수능 어휘집에도 없어요. 이게 없는 단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수능 범위를 넘어서는 단어들이야. 그럼 그걸 걔네들이 몰랐을까? 알았을 거야. 근데 이런 단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답을 찍을 수 있을 거야? 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정적 단어들이 많다 보니까 글이 굉장히 어떻게 느껴진다? 추상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단어는 굉장히 결정적입니다. 좀 이따 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추상적으로 느끼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저는 뭐 해야겠어요? 스피드 보카 이외, 스피드 보카가 보통 여러분 워드마스터가 2000개의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어휘 끝이 1800개 들어있어요. 제 책에는 4376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4476개도 여기에 이 단어들은 안 들어있어요. 그럼 난 이제 뭐 해야겠어요? 수능 범위를 넘어서는 단어까지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곧 7월달이 다가오는데 사실 7월달이 되면 학습량이 줄어져야 되는데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게 되면 학습량이 늘어나야 돼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럼 여러분들의 학습량이 학습 부담이 뭐예요? 늘어나겠죠. 여러분 이게 힘든 거예요. 절대평가인 영어에서마저 절대평가가 가장 안 좋은 케이스로 흘러가는 게 바로 지금 같은 경우입니다. 너무 어렵게 나오는 경우. 왜냐면 여러분들은 최저를 맞추거나 할 때 영어를 1등급이나 최소 2등급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할 텐데 이렇게 어려워 나와버리면 2등급도 사수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어를 앞에 수준을 좀 높여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매력적인 오답, 선택지의 공격적 배치입니다. 이게 다 지금 대입학 유형들인데 대입학 유형들에 딱 하나씩 굉장히 공격적인 선택지가 들어있어요. 거의 유사해. 4번인지 5번인지가 굉장히 비슷해.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근데 이게 작년 9월부터 이렇게 나온 건 맞아요. 근데 이게 공격적이랑 지저분한 거 그 중간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33번. 31번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선택지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문어체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be in decline. 이거 좀 더 알려드릴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이게 선택지에 있는 문제거든요. 41번. 이런 것들이 문어체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쓰였다라는 거고요. 6번째는 여전히 남 탓을 해요. 이게 그날 평가원장이 한 말입니다. 수능에서 난이도를 조절하겠다. EBS 시험은 수험생 90%가 어렵다고 얘기해서 원래 모든 시험은 사실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가채점 결과 영어 1%를 예상하고 있다. 재수행까지 들어온 6월 달에서 1%는 건국 이래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얘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처럼 몇 개 키워드 갖고 정답을 찾는 방식으로 이제 안 된다고 지난 9월 목표가 수능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줬대요. 근데 하지만 여전히 학원 등에서 예전의 관점으로 보는 것 같대요. 내가? 내가 몇 개 키워드 갖고 정답을 하는 방식을 내가 가르치던가요? 아니에요. 문제를 잘못 냈어요. 문제를 잘못 내놓고 아이들이 너무 못 보니까 니들이 잘못한 거야. 학원에서 잘못 가르쳤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평가원장은 학교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했는데 학원 등에서 예전의 관점으로 보는 것 같대요. 얘들은 누구랑 싸우는 애들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출제 방향은 정해졌으니 난이도만 조정해 9월 목표부터 정확하게 반영했다. 그러면 정확하게 반영했다면 이번에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출제 방향은 확실히 보이는 게 있어요. 작년 9월부터 작년 수능 때까지 방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요거 2번 빼고요. 3번. 단어가 어려워졌고 그래서 추상적 지문으로 이어졌고 매력적인 오답 선택지가 많아졌고 그리고 문어치적인 표현이 많아졌다는 거 그리고 선택지가 공격적이라는 거 하는 건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 해야 할 일은요. 단어 암기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단어를 외워오시잖아요. 단어를 최소한 80점 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더 수준을 높여야 돼요. 제가 고난도 단위를 더 추가적으로 이제 들을 생각이고요. 다양한 어법 출제 범위가 학습. 그러니까 이젠 출제가 그동안 뻔히 나오는 게 뻔하죠. 관계대명사, 동사, 준동사, 그 다음 수의일치, 형용사, 부사, 목적, 보호 형태 이런 거 배워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능동, 수동, 그 다음 뭐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투 다음에 동사원형, 투 다음에 ing 이렇게 내신 부분까지 굉장히 폭넓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출제 범위는 뻔한 게 결국 1, 2, 3학년 모의고사에 나왔던 모든 문법 문제 왜 작년 6월 모의고사 문제가 똑같은 문제라고 했으니 제가 이번 쉬는 시간 동안 2주 동안 1, 2, 3학년에 나왔던 모든 문법 문제를 다 제가 분석을 해서 모든 어법 문제들 다양하게 출제 연습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 선택지에서 오류를 골라내는 연습은 국어랑 똑같아요.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지문을 읽고 선택지에서 왜 1번이 아니고 왜 3번이 아니고 왜 2번이 되고 왜 4번이 아닌지 골라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저랑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선택지, 그 다음에 은유적인 선택지. 은유적인 선택지 되게 어려워요. 일단 문어치적인 표현에 익숙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번에 빈순삽이 어려웠다. 그래서 빈순삽에 대한 고난도 문제풀이를 할 것이고 결국 이 모든 얘기는 여러분들의 학습량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내용들이 결국 총평입니다. 이번 시험에 못 봤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 한 명씩 보면서 그 모의고사 봤잖아요. 괜찮아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합시다.